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1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결국에는 제가 좀 우려스러워했던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하락의 어떤 조정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확인하러 가야 될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투심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시장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시장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또 한번 이 저점을 갖다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시장이 만들어질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면서 바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신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은 대북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정도 구간에서 종전선언 이슈와 또 남북 통신 연락선 재개 등의 이슈가 생기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신원이 대장주로 움직였고 아난티와 일신석재 정도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저는 신원을 대장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한 자리와 또 여기서 반등을 시도했던 자리죠. 그래서 61선의 또 첫 자리로 닿는 자리였기 때문에 61선 조정 첫 자리 매매로 대응을 해서 오늘 수익을 잘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길게 보면 61선 조정 첫 자리는 여기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가장 정확하게 지지를 해준 이후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격도 차원에서는 이 구간이 가장 이제 벌어져 있죠. 21선과 61선이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장주급의 종목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수익을 좀 잘 내고 마감이 됐고 어제 매수를 해서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오늘 시초가에 한 3% 구간 정도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좀 3% 이상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3.5%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한 5% 이상 한 7%권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을 했고요. 결국에는 오후장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고 거의 여기 꼭대기 구간에서 일부 매도했고요. 그리고 여기 저점 라인 또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흔드는 구간에서 살짝 일부 물량 매도했고요. 또 종가에 또 매도를 하면서 분할로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아주 조금 물량을 남겨두긴 했는데 그 물량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보유 물량만 차후에 움직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원 매매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제 종가에 이렇게 매수가 됐죠.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됐고 아침에 일찍 수익을 줬지만 계속 좀 홀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위쪽 구간에서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했죠. 여기서 분할로 매도하고 또 종가에 일부 매도하고 조금밖에 물량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원 좀 매매 마쳤고요. 자, 어제 또 강했던 종목이죠. 셀바스 AI를 매매 대응을 좀 했어요.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제가 조심해서 좀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급락이 떨어졌죠. 급락이 떨어질 때 제가 급락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이 종목은 정확하게 제가 진짜 최저점에 잡았습니다. 완전 최저점이라고 봐도 돼요. 한호가 위에서 잡았으니까요. 여기 최저점 한호가 위에서 잡았고 반등 주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겼습니다. 자, 요 구간이 별거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구간이 10%입니다. 저점 대비 자,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죠. 자, 요 구간까지 보면 여기 10.6%가 반등이 나왔고 제가 한 5%대 절반 챙기고 거의 뭐 한 8%, 9% 정도 반등 나올 때 절반 챙기고 해서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한 이유는 어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이 종목의 지지 저항 라인을 살펴보면 이 정도 구간이죠. 자, 여기 윗꼬리까지 보면 요 구간이 이제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상한가를 들어갔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이지만 다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또 지지 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확하게 거기서 지지 나오죠.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구간은 사실 뭐 전일 상한가 종가 구간에서 매수 대응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낮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이 구간을 봤던 거고 잘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셀바이스 AI도 매매에 대응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했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가격이 안 나오네요. 요게 이제 한투는 가격하고 수량까지 이게 매수 타점과 수량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680원에 매수가 됐죠. 6,680원에 매수가 됐고 최저점이 6,670원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호가 위에서 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등 줄 때 여기서 일부 챙기고 나머지 물량은 이 거의 위쪽 구간에서 다 챙겼고요. 여기 떨어졌다 다시 반등 줄 때 나머지 물량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바스 AI로 또 수익 잘 챙겼고요.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펄어비스는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사실 이 종목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최근에 게임주들도 이 NFT 사업 관련해서 제휴한다, 뭐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 막 이런 내용으로 엄청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가상화폐, NFT 뭐 이런 거에 관련한 섹터에서 계속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펄어피스도 오늘 전고점을 뚫고 가는 자리였고 아침서부터 슈팅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빠르게 여기서 이제 한번 수익 챙겼고요. 다시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했어요. 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수익 구간 발생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절반 정도만 수익을 챙겼어요. 빠르게.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이런 저점 이탈을 할 때 여기서 빠르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펄어비스도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매매를 했죠. 자, 정확하게 여기 조정 줄 때 아래 꼬리에서 잡아서 빠르게 첫 번째 수익 챙겼고요. 두 번째도 다시 재매수해서 여기서 이제 절반 매도했고 여기 저점 라인 이탈 나오는 이 봉에서 바로 나머지 물량 손절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 챙기고 여기서 일부 물량 손절을 해서 두 번째 매매는 거의 뭐 본절에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 챙긴 것만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켓 스튜디오부터 보도록 할게요. 버키 스튜디오죠. 자, 이 종목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제가 수익 실현을 좀 마무리를 한 종목인데 대략 한 7% 정도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를 해서 제 슈팅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30%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갈 거라고는 뭐 전혀 생각지 못했죠. 충분히 저는 만족하는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오늘 또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3차 파동 구간이 다 나왔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구간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 대응을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심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슈팅 나오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이런 저점 자리 이탈 없이 잘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런 자리 돌파를 하면서 물론 아래쪽으로 좀 크게 흔들었죠. 결국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에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3차 파동 구간이고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데서 산 사람들, 뭐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여기 전고점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5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뭐 아주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는 3차 파동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초록뱀 유중에 참여해서 NFT 사업에 또 진출한다라는 이슈까지 생기면서 이 종목은 뭐 호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바른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도 2차 파동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만들고 이렇게 박스 만든 이후에 2차 파동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전고점 거래대금을 넘긴 부분 양호하죠. 거래대금이 한 1,500억이 좀 넘게 터졌고, 마찬가지로 분봉상 움직임, 뭐, 나름대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가에 바로 이제 급하게 들어갔는데, 풀렸다가 다시 이제 좀 흔드는 구간을 만들고 다시 상한가에 굳히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은 강한 상한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바른손 앱스가 NFT 마켓 플랫폼 엠플라넷이라는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결국에는 또 NFT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섹터에만 돈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고 결국에는 또 NFT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바른손은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죠. 디어유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아티스트들과 이 프라이빗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낸 회사죠. 그래서 아티스트들과 개별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회사고 오늘 이제 신규 상장에 들어갔는데 상한가에 굳히질 못하고 좀 풀리더라고요. 상한가가 계속 들어갔다가 풀리고 들어갔다 풀리고 장 막판에도 결국엔 좀 풀려서 따상에 좀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요 정도 구간 만들어졌을 때, 여기 만들어졌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만들어지는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이탈을 시키면서 저점을 확인하러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결국에는 그 우려가 현실이 좀 됐고요. 결국에는 이 중요한 2960포인트 자리를 간신간신하게 지키다가 오늘 이제 그 자리를 개파락으로 이탈시키고 음봉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이탈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자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2910포인트, 대략 한 2900포인트까지도 지지를 하는지 이탈이 나오는지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또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좀 지켜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이 큰 조정 없이 좀 완만하게 흐르는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횡보 조정으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 이후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좀 반전이 되길 기대를 해보고요. 반대로 뭐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역 디커플링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에 저점이 이탈이 나온다면 굉장히 투심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아주 좋게 잘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이 중요한 저점 라인이 1000포인트짜리 이탈과 동시에 990포인트짜리도 이탈이 나왔죠. 자, 요런 자리 이탈을 하면 안 됐는데 오늘 캔들이 몸통으로 그 자리를 이탈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다 거래까지 실린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만들어진 요런 박스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만약에 내일 빠르게 이렇게 이제 양봉 캔들로 회복을 해주면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한 3분의 2 이상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제가 여기 처음에 외바닥 찍고 상승 나왔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갭 구간 자리죠. 이렇게 박스 쳐놨던 자리.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지지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략 뭐 한 9,970포인트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 뭐 조정이 나오는 건 그래도 좀 봐줄 만합니다. 거기서 이제 더 하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뭐 괜찮은 양호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아주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970에서 75포인트. 그 자리에서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좀 성공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나스닥 시장이 어제 이제 0.6% 정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다우지수도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뭐 큰 조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아주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답답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코스피 시장은 뭐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고요. 이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매수 수급으로 유지를 해주던 외국인이 오늘 좀 물량을 쏟아냈죠. 그리고 기관에서도 좀 물량을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 생산자 물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 중국 생산자 물가가 이 석탄 채굴 업종 출고가가 한 100%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고, 이런 얘기는 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 물자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슈로 오늘 중국 시장이 좀 흔들렸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헝다가 지난달 11일자로 달러화 채권 3건에 대한 이자 지급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급을 못하고 유예 기간을 가졌잖아요. 자, 근데 그 유예 기간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갚아야 될 채권 3건에 대한 이자가 대략 한 17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또 지급을 못한다면 헝다 디폴트 이슈가 또 불거져 나오겠죠. 거기다가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인 이 판타지아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도 오늘 홍콩 증시에 6주 만에 거래가 다시 됐거든요. 그런데 50%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난달 초에 달러화 채권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를 선언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이슈와 이 헝다 이슈도 같이 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종가상으로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말아 올렸기 때문에 내일 좀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만 조금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준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중국발 생산자 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골자다. 시장에 좀 흔들림의 골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도 다시 이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조정을 보이려는 모습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도 그와 더불어 더 깊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 디커플링으로 좀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래 봅니다. 자, 힘든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시장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